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나쁜 사람들이 저를 쫓아와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태민이 고개를 돌렸을 때 9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창문 너머로 간절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작은 가슴이 숨을 헐떡이며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너 누구야? 왜 내 차를? 태민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죠. 시간 없어요. 뒤에서 오고 있어요. 잠깐 진정하고. 태민이 주위를 둘러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로 50m쯤 뒤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이쪽을 향해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죠.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태민의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엄마가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잡히면 안 된다고. 제발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태민의 시선이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고정되었어요. 별 모양의 작은 펜던트, 은색 체인. 태민의 가슴이 쿵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목걸이는 10년 전 29살이던 자신이 당시 연인이었던 박서영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엄마, 너 엄마가 누구인데? 박서영이요. 기자예요. 태민의 세상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혈관 속 피가 거꾸로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서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10년 전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대학교 후배였던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 함께 걸었던 한강변의 저녁 노을,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내뱉었던 차가운 말들까지. 미안해, 서영아. 지금은 회사 일이 더 중요해. 우리 잠시 시간을 가지자. 그때 서영의 눈에 맺혔던 눈물방울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태민의 목이 메어왔어요. 뭐라고? 아저씨, 제발. 진짜 가까이 와요. 뒤를 보니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차에서 불과 20m 거리까지 다가와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죠.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태민은 본능적으로 조수석 문을 열었어요. 빨리 타. 아이가 재빠르게 차에 올라타자마자 마침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태민은 엑셀을 밟으며 차를 출발시켰어요. 사이드미러로 보니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뛰어오며 차 번호판을 확인하려 하고 있었죠.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더 큰 혼란이 밀려왔어요. 이름이 뭐야? 김지우예요. 김지우. 나이를 계산해 보니 대략 10년 전쯤 태어났을 것 같다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걸이까지. 태민의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지우야, 너 아빠는 어디 계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상한 예감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렸죠. 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가 아빠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해줬거든요. 그냥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만날 수 없다고만. 태민의 목 뒤가 서늘해졌어요. 신호등에 걸려 차가 멈춘 사이 태민은 지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비슷한 눈매와 코 모양이었거든요. 특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았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지우야,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그 사람들이 왜 너를 쫓는지
천천히 얘기해 줄 수 있겠어? 태민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천갈래 만갈래 생각들이 엉켜 있었어요. 네. 차는 강남의 복잡한 도로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뒤에서는 더 이상 추격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태민의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서영의 이름, 그리고 자신의 목걸이를 한 아이. 그 아이의 나이와 닮은 외모까지. 태민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아직은 모르고 있었지만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태민은 가슴 한편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오늘부터 모든 게 달라질 것 같다는 예감이었어요. 지우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준 후 태민은 혼자 차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스티어링 휠에 이마를 대고 있으니 10년 전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신문방송학과 후배였던 박서영을 처음 만난 건 도서관에서였죠. 컴퓨터공학과였던 태민이 과제 때문에 밤늦게 공부하고 있을 때 옆자리에서 열심히 기사를 쓰고 있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선배, 이 프로그램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서영의 첫 말이었어요. 그때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죠. 태민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 눈빛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귄 지 2년. 태민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서영은 항상 정의감에 불타올랐죠. 학교 신문에서 부조리를 고발하는 기사를 쓸 때면 눈이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태민 오빠, 나는 나중에 진짜 기자가 될 거야.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다 밝혀낼 거예요. 한강변을 걸으며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태민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었죠. 그래, 서영아. 너는 분명 훌륭한 기자가 될 거야. 나도 회사 차려서 성공할 테니까 우리 함께 꿈을 이루자. 그 약속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줄 몰랐었습니다. 태민의 목이 메어왔어요. 졸업 후 1년이 지났을 때였죠. 태민의 작은 IT 벤처기업에 큰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회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투자자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김 대표 성공하려면 모든 걸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적인 관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밤 서영과 마지막 통화를 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었죠. 오빠, 오늘 좋은 일 있었다면서? 나한테도 얘기해줘요. 하지만 태민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영아, 우리 잠시 시간을 가지자. 지금 나는 일에 집중해야 해. 전화 너머로 들려온 서영의 작은 흐느낌. 태민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그때는 성공이 더 중요했어요. 바보 같은 놈. 태민이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그 대가로 잃은 게 너무 많았어요. 특히 서영을 잃은 건 평생의 후회였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그때와 똑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마음은 그때와 전혀 달랐어요. 성공했지만 공허했고 돈은 많지만 외로웠거든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박서영 기자라고 치니까 몇 개의 기사가 나왔어요. 대부분 기업 비리를 파헤치는 탐사 보도였죠. 역시 서영이구나.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던 태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주 전 뉴스였어요. 탐사기자 박서영, 의문의 교통사고로 중퇴. 현재 혼수 상태. 태민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서영이 한성그룹의 불법 자금 조달 의혹을 취재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성그룹. 태민도 알고 있는 대기업이었죠. 최근 들어 IT 업계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지난 몇 달 동안 태민의 회사에도 한성그룹에서 인수 제안이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태민이 거절할 때마다 조건을 더 좋게 해서 다시 연락이 왔죠. 설마 휴대폰으로 한성그룹에 대해 더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최근 몇 년간 한성그룹에 인수된 IT 기업들의 대표들이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인수에 동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기업 대표들은 개인적인 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했어요. 태민의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서영이 한성그룹을 조사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지우가 그 때문에 쫓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성그룹은 태민의 회사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우는? 태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지우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서영이 10년 전 헤어진 후에 혼자 낳아서 키웠다는 얘기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태민 대표님이시죠? 한성그룹 기획실장 이정훈입니다. 태민의 몸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웬 연락이세요?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우리가 찾는 아이를 도와주셨다던데요? 태민의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벌써 알아낸 거였죠. 무슨 말씀인지. 김 대표님, 쓸데없는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우리가 처리할 문제입니다. 대신 우리 회사 인수 제안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전화 너머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성공한 사업가라면 현명한 판단을 하실 줄 아시겠죠. 내일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태민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사랑보다 성공을 선택했었죠. 그 결과 서영을 잃었고 혹시 모를 딸까지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태민은 차를 돌려 지우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었죠.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어요. 한성그룹이 뭘 원하든, 왜 서영을 해쳤든, 그리고 지우가 정말 자신의 딸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 작은 아이를 지켜주는 것이었어요. 태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10년 전 사업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그 냉정함이 이번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의지로 바뀌었죠. 기다려, 지우야. 아저씨가 꼭 지켜줄게.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가르며 달려갔습니다. 태민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태민이 도착한 곳은 한강변의 조용한 벤치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지우가 작게 움츠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죠. 아이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태민이 부드럽게 불렀을 때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태민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아저씨, 다시 와주셔서 고마워요. 지우의 작은 목소리에서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태민은 아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벤치가 차가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무서웠지? 괜찮아. 이제 아저씨가 지켜줄 테니까.
태민의 목소리는 의외로 떨렸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거든요. 보호하고 싶다는 본능적인 충동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정말 깨어날 수 있을까요? 지우의 질문에 태민의 목이 메었어요. 인터넷에서 본 뉴스 기사가 머릿속에 떠올랐죠. 혼수 상태라는 단어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다치셨는지 알고 있어? 네. 엄마가 나쁜 사람들을 조사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엄마는 항상 말했어요. 지우야, 세상에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알려줘야 한다고요. 지우가 말하는 서영의 모습은 10년 전 태민이 알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정의감 넘치고 용기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죠. 태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지우야, 그 목걸이 어떻게 갖게 된 거야?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우는 자신의 목을 만지며 그리운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주신 거예요. 아주 소중한 거라고 했어요. 엄마가 가장 행복했을 때 받은 선물이래요. 그래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태민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10년 전 서영의 생일에 선물했던 그 목걸이였죠. 당시 태민은 아르바이트를 3개월이나 해서 돈을 모았었습니다. 별 모양이 예쁘죠? 엄마가 그랬어요. 이 별은 사랑의 증표라고요. 누군가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해서 준 거라고. 지우의 순진한 말에 태민의 가슴이 아파왔어요. 서영이 10년 동안 그 목걸이를 간직하고 심지어 딸에게까지 물려준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우야, 엄마가 혹시 뭔가 중요한 걸 맡기지 않았어? 태민이 넌지시 물었을 때 지우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린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우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더니 별 모양 펜던트를 살짝 돌렸어요. 그러자 작은 틈이 벌어지면서 안에서 초소형 USB가 나왔습니다. 태민의 눈이 커졌어요. 목걸이 안에 이런 장치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가 말했어요. 만약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주라고요. 아저씨가 그 어른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아저씨같이 생긴 사람을 그려서 보여줬거든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도움을 청해도 된다고요. 태민의 차 안에서 노트북으로 USB를 확인했을 때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어요. 파일들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태민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첫 번째 폴더 한성그룹 불법 자금 조달 증거. 수십 개의 문서와 녹음 파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한성그룹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으로 중소기업들을 강제로 인수합병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럴 수가. 태민의 입에서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어요. 엄마가 정말 열심히 조사하셨구나. 지우가 화면을 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두 번째 폴더를 열었을 때는 더욱 놀라웠어요. 타깃 기업 리스트라는 제목이었는데 그 안에 태민의 회사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왜? 파일을 자세히 읽어보니 소름이 끼쳤어요. 한성그룹이 태민의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몇 달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태민의 개인적인 정보부터 회사의 약점까지 모든 게 조사되어 있었죠. 아저씨 회사를 노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엄마가 더 열심히 조사하신 것 같아요. 왜? 엄마가 그랬거든요.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괴롭히려 한다고요.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엄마가 도우려고 했던 거예요. 지우의 말에 태민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마지막 폴더에는 서영이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이 있었어요.
태민이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10년 만에 듣는 서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파일을 듣고 있다면 아마 내게 무슨 일이 생겼을 거예요.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정말 너를 지키고 싶었어. 서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녹음 당시 얼마나 두려웠을지 느껴졌죠. 태민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한성그룹은 위험한 조직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권력이죠. IT 업계를 장악해서 정보를 조작하려는 것 같아요. 녹음이 계속되자 태민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지우야, 엄마가 아빠에 대해 말 안 한 건 미안해. 사실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김태민이라고 해.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일 거야. 태민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지우는 태민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죠. 너무 바쁘고 중요한 사람이라서 우리 때문에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정말 위험해지면 아빠를 찾아가. 김태민, 아빠라면 널 지켜줄 거야. 아빠는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녹음이 끝나자 차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어요. 아저씨가 제 아빠세요? 지우의 작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정말요? 정말 제 아빠세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태민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민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아빠. 지우가 태민의 품으로 달려들었어요. 작은 몸이 태민의 가슴에 와닿는 순간 태민의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우가 태민의 목을 꼭 껴안으며 울먹였어요. 태민도 딸을 처음으로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아빠가 지금까지 몰랐어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진짜 가족은 만나게 되어 있다고요. 지우야, 아빠가 너무 늦었지? 태민이 지우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는 딱 맞는 시간에 나타났어요. 엄마가 위험할 때, 제가 무서울 때, 딱 그때 나타났잖아요. 지우의 말에 태민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약속해. 정말요? 그럼 엄마도 깨어나면 우리 셋이 함께 살 수 있어요? 지우의 간절한 물음에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엄마를 꼭 깨워서 우리 가족이 되자. 그런데 아빠,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태민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아빠가 지켜줄 거야. 이제 아빠한테는 지킬 가족이 있으니까. 태민은 USB를 꼭 쥐었어요. 서영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 그리고 지금 자신의 품에 안긴 딸까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엄마를 꼭 구하자. 그리고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자. 네, 아빠. 지우의 대답에는 두려움 대신 희망이 가득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태민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어요. 10년 전에는 성공을 위해 사랑을 포기했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걸 걸겠다고요. 서영아, 고마워.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워줘서. 태민의 속삭임이 한강 바람에 실려 흘러갔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두렵지 않았어요. 지킬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지만 태민의 눈에는 지우만 보였습니다. 자신의 딸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의 미래가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태민은 지우와 함께 호텔 조식을 먹고 있었어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자연스러웠죠. 지우가 팬케이크에 시럽을 듬뿍 발라 먹는 모습을 보니 태민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도 단 거 좋아해요? 응. 어릴 때 엄마가 팬케이크 만들어 주시면 시럽을 이렇게 많이 발라 먹었어. 태민이 지우처럼 시럽을 듬뿍 뿌리자 지우가 깔깔 웃었어요. 똑같아요. 엄마가 그랬어요. 지우는 아빠 닮아서 단 걸 좋아한다고요. 그 순간 태민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영이 지우를 키우면서 얼마나 자주 자신을 떠올렸을까 생각하니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호텔을 나와 차에 오르는 지우를 보며 태민은 계속해서 놀라고 있었어요. 지우가 차에 타면서 안전벨트를 매는 방식, 창밖을 바라보며 코를 살짝 찡긋거리는 습관, 생각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모습까지. 지우야, 너 생각할 때 항상 입술 깨물지? 맞아요. 엄마가 그런다고 했어요. 아빠도 그래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이자 지우가 신기해했어요. 우와, 진짜 아빠 딸이구나. 지우의 순수한 기쁨에 태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혈연이라는 건 정말 신기한 거였어요. 10년간 모르고 살았지만 지우 안에는 분명히 자신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지우야, 엄마가 평소에 어떤 분이셨어?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는 정말 멋있어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일을 해요. 그런데 집에서는 정말 재밌어요. 같이 요리도 하고 책도 읽어주고. 지우가 말하는 서영의 모습은 태민이 알던 그 모습과 똑같으면서도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엄마가 된 서영의 모습이었죠. 엄마가 가끔 울 때가 있었어요. 왜? 사진을 보면서요. 아빠 사진인 것 같아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혼잣말했거든요. 태민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서영도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걸 알게 되니 더욱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지우야, 엄마 보러 갈까? 태민의 제안에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엄마 만날 수 있어요? 응, 병원에 계시니까 가서 인사드려야지. 차가 병원을 향해 가는 동안 지우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죠. 아빠, 엄마가 깨어날까요? 꼭 깨어나실 거야.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태민도 사실은 두려웠어요. 10년 만에 서영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이,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중환자실 앞에 서자 태민의 다리가 떨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영의 모습은 10년 전과 똑같으면서도 많이 달라 보였죠.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여러 기계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엄마. 지우가 유리에 손을 대며 속삭였어요. 태민도 옆에서 서영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안해, 서영아. 정말 미안해.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박서영 씨 보러 오셨나요? 가족분이신가요? 네, 저는 지우 아빠입니다. 태민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순간이었어요. 의사가 태민과 별도로 상담을 했어요. 지우는 간호사와 함께 엄마 곁에 앉아 있었죠. 지우 아버님이시군요. 그동안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정이 복잡해서. 박서영 씨 입원 당시 보호자 연락처가 없어서 지우만 혼자 있었거든요. 다행히 아이가 의젓해서 버텼지만. 의사의 말에 태민의 가슴이 쓰렸어요. 지우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언제 깨어날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병실에서 지우가 서영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 태민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엄마, 아빠가 왔어요. 엄마가 말했던 그 아빠 맞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우가 엄마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빠가 우리를 지켜주겠대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요. 우리 셋이 함께 살자고요. 태민이 다가가서 지우 옆에 앉았어요. 서영의 다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서영아, 나야. 태민이야. 늦었지만 왔어. 이제 지우 잘 돌볼게. 그러니까 빨리 깨어나. 병원을 나오는 길에 태민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려는데 지우가 갑자기 태민의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아빠, 저기 봐요. 지우가 가리키는 곳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어요. 창문에 선팅이 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 타고 있는 것 같았죠. 빨리 차에 타자. 태민이 지우를 재빠르게 차에 태우고 시동을 걸었어요. 차를 몰고 가는 중에 태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성그룹 이정훈 실장이었죠. 김 대표님, 어제 우리 얘기 잘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 결정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좀 더 확실한 동기부여가 필요하시겠네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음성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혹시 병원 다녀오셨나요? 박서영 씨 병문 안으로요. 태민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벌써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당신들이 서영이를. 증거 있나요? 단순한 교통사고였는데요. 김 대표님, 사업이라는 게 참 복잡한 거잖아요. 투자자들의 신뢰, 직원들의 안전, 가족의 평안.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정훈의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제안을 거절하시면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지도 몰라요. 박서영 씨처럼 말이죠. 태민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라뇨. 조언일 뿐입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태민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아빠,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우가 태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쁜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다른 사람도 무서워하게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무서워하면 안 돼요. 지우의 말에 태민이 놀랐어요. 9살 아이가 이렇게 의젓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그랬어요. 무서워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포기하면 나쁜 사람들이 이기는 거라고요. 태민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 작은 딸이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거든요. 지우야, 아빠가 약속할게.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태민이 지우를 바라보며 단단히 다짐했어요. 엄마를 깨우고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이제 아빠한테는 지킬 사람들이 있으니까. 태민의 목소리에는 10년 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성공을 위한 야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의지였죠. 지우야, 우리 이제 정말로 싸워야 할 것 같아. 무섭지? 안 무서워요. 아빠랑 함께니까요. 지우의 대답에 태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강했습니다. 서영을 닮아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닮아서일까요? 태민은 차를 돌려서 새로운 목적지를 향했어요. 이제 한성그룹과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USB 안의 증거들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할 딸이 있었고 깨워야 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태민은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신호등에 걸린 사이 태민은 백미러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아이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내가 정말 아빠가 됐구나.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지우의 아빠였던 것처럼요. 태민의 가슴 속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퍼져나갔어요. 그것은 사랑이었고 책임감이었으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지우야, 네, 아빠.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아빠. 그 순간 태민은 확신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도 자신은 이 아이와 서영을 지켜낼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태민은 지우를 안전한 곳에 맡기고 회사로 향했어요. 마음이 무거웠죠. 한성그룹이 어떤 식으로 압박을 가해올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회사 건물에 도착하자마자 태민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한산한 사무실, 직원들의 어두운 표정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부장이 급히 달려와서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새벽에 주요 투자자들이 갑자기 투자 철회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거래처에서도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대규모로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회의실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어요. 재무담당 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번 달 말 급여 지급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와 계약 해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상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죠? 개발팀장이 의문을 표했지만 태민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거야. 태민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곧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죠. 사장님, 진짜 괜찮은 거예요? 신입사원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태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거든요. 걱정하지 마. 반드시 해결할 거야. 하지만 태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한성그룹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거든요. 한편 지우가 머물고 있는 친구 집 근처에서는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계속 주변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지우는 친구와 함께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지우야, 저 차 이상하지 않아? 아까부터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은데. 친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정말? 지우도 뒤를 보니 정말로 검은 승합차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지우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뛰자. 지우가 친구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아, 거기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우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마침 앞에 편의점이 보였어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지우가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어요. 편의점 사장이 놀라며 나왔죠. 애야, 무슨 일이야? 나쁜 사람들이 쫓아와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검은 승합차가 편의점 앞에 멈췄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있자 다시 떠나갔죠. 편의점 사장이 경찰에 신고하고 지우는 바로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무서운 사람들이 저를 쫓아왔어요. 전화를 받은 태민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뭐라고? 지우야, 괜찮아? 다쳤어? 네, 괜찮아요. 편의점 아저씨가 도와주셨어요. 태민은 즉시 회사 일을 중단하고 지우에게로 향했어요. 회사 문제보다 딸의 안전이 더 중요했거든요. 지우를 데리러 가는 길에 태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이정훈이었죠. 김 대표님,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당신들이 뭘 한 건지 다 안다. 저희가 뭘 했다는 거죠?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리스크를 알려드린 것 뿐인데요. 이정훈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귀여운 따님도 오늘 무서운 경험을 하셨다던데요. 세상이 참 위험하죠. 태민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어요. 내 딸에게 손대면 협박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다만 앞으로도 이런 우연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회사로 돌아온 태민을 기다리고 있던 건 더 나쁜 소식이었어요. 주요 직원들이 하나둘씩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거였죠.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위협을 받고 있어서 개발팀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무슨 위협? 아이들 학교 앞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내 직장에도 압박이 들어왔고요. 태민의 주먹이 떨렸어요. 한성그룹이 자신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위협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태민은 서영의 동료였던 기자 최민준을 만났어요. 최민준은 서영과 함께 한성그룹을 조사하던 기자였죠. 서영이가 마지막에 하던 말이 생각나요. 이번엔 정말 큰 걸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최민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 후에 사고가 났죠.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서영이한테 USB를 받으셨죠? 태민이 고개를 끄덕이자 최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한성그룹이 언론을 조작하는 방법을 아세요? 최민준이 태민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광고비로 언론사들을 압박하고 기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회유나 협박을 해요. 하지만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죠. 어떤 뜻이에요? 아직 한성그룹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언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영이처럼 정의감 있는 기자들도 있고요. 최민주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한성그룹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한성그룹 한철수 회장에 대해 아세요? 최민준이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기업인이지만 실제로는 30년간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어요. 정치인들과의 유착, 언론 조작, 경쟁업체 제거, 못하는 게 없죠. 자료를 보니 한철수의 과거 악행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서영이가 조사한 건 한철수의 최신 범죄 중 일부예요. 만약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한철수는 끝장나죠. 그럼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해요. 태민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한철수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이미 제 딸과 직원들이 위협받고 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요. 태민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10년 전 성공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그 냉정함이 이번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의지로 변했죠. 필요한 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뭐든 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태민이 말했어요. 지우야, 당분간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힐 거야. 무서워요, 아빠. 지우의 솔직한 고백에 태민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무서워도 포기하면 나쁜 사람들이 이기는 거라고요. 지우의 말에 태민이 놀랐어요. 9살 아이가 이렇게 용감할 수 있을까요? 엄마를 구하려면 나쁜 사람들과 싸워야 해요.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지우야, 제가 어려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엄마처럼 용감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지우가 잠든 후 태민은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한성그룹의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서영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 지우의 용기,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들의 도움까지 이제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태민이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어요. 한성그룹과의 전면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딸이 있었고, 동료들이 있었고, 그리고 깨워야 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태민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였죠. 다음 날 새벽 태민은 최민중 기자와 함께 한강변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이른 시간이라 손님도 거의 없었죠. 테이블 위에는 USB와 여러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정보들을 보니 정말 대단해요. 서영이가 어떻게 이런 걸 다 모았을까요? 최민준이 USB 내용을 보며 감탄했어요. 6개월간 목숨을 걸고 조사한 거죠. 한철수의 돈 세탁 경로, 정치인 매수 리스트, 언론 조작 증거까지. 이건 진짜 폭탄이에요. 태민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서영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리느냐예요. 최민준이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철수가 대부분의 주요 언론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묻힐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독립 언론사들과 해외 언론을 활용해야 해요. 그리고 온라인 매체들도 있고요. 최민주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기자들의 명단을 보여줬어요. 정의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서영이를 존경하던 분들이에요.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언론 공개와 동시에 수사기관에도 신고해야 해요. 태민이 말하자 최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아는 검사가 있어요. 부패 척결로 유명한 분이죠. 김정우 검사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분인가요? 서영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의문을 품고 계셨거든요. 최민준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바로 연락해 볼게요. 이 증거들을 보시면 분명히 놀라실 거예요. 오후에 지우를 만난 태민은 아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지우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걸으며 말했어요. 아빠, 오늘 뭔가 다르게 보여요. 뭐가? 더 씩씩해 보여요. 엄마 구할 방법을 찾으신 거죠? 태민이 놀랐어요. 9살 아이가 이렇게 눈치가 빠를 수 있을까요? 맞아. 아빠가 좋은 사람들과 팀을 만들었어. 이제 나쁜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빠,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지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지우야, 너무 위험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지우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엄마가 주신 거예요. 위험할 때 사용하라고요. 그런데 어제 그 나쁜 사람들이 차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태민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했는데? 한철수 아저씨가 직접 지시했대요. 저를 잡아서 아빠를 협박하라고요. 지우가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성그룹 직원들이 납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대화였거든요. 지우야, 정말 대단하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야. 엄마가 그랬어요. 작은 것도 놓치지 말라고요. 나쁜 사람들은 방심할 때 실수를 한다고요. 태민은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서영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우리 지우가 정말 똑똑하구나. 엄마 닮아서 그런가 봐. 벤치에 앉아 지우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태민은 이전에 없던 평온함을 느꼈어요. 복잡한 상황이지만 딸과 함께 있으니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죠. 아빠,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우의 질문에 태민이 잠시 생각했어요.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성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지금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는 지우랑 엄마가 가장 중요해.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가 맞다고 했어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라고요. 저녁에 태미는 최민준이 주선한 비밀 모임에 참석했어요. 작은 회의실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김정우 검사, 독립언론사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까지 모두 한성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는 데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한성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김 검사가 화이트보드에 계획을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언론 공개와 수사 착수를 동시에 진행하고 금융당국과 국세청까지 움직여야 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한철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하거든요. 최민준이 덧붙였어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태민이 물었을 때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3일 후 월요일 오전 9시를 제안합니다. 김 검사가 말했어요. 월요일 아침에 언론 보도가 나가고 동시에 수사가 시작되면 한철수가 대응할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 주말 동안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네요. 태민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김태민 씨, 혹시 마음이 바뀌셔도 됩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김 검사가 마지막 확인을 했어요. 아니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태민의 답변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태민은 지우와 함께 서영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했어요. 늦은 시간이라 면회는 안 되었지만 창문 너머로 서영을 볼 수 있었죠. 엄마, 우리가 나쁜 사람들을 혼내줄 거예요. 지우가 창문에 손을 대고 속삭였어요. 서영아, 조금만 더 기다려. 네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로 한철수를 끝장내겠어. 태민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우가 물었어요. 아빠, 무서워요? 솔직히 무서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왜요? 우리가 포기하면 엄마가 한 일이 의미 없어져. 그리고 다른 좋은 사람들도 피해를 받을 거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아빠랑 함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태민은 지우가 잠든 후 혼자 앉아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USB의 내용, 지우가 녹음한 대화, 최민준이 제공한 추가 자료들까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태민이 중얼거렸어요. 10년 전에는 성공을 위해 사랑을 포기했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성그룹 이정훈이었습니다. 김 대표님,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립니다.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결정했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좋은 결정하셨길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결정이었어요. 전화를 끄는 태민의 눈빛이 결의에 차 있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월요일까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태민은 지우의 방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딸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죠. 지우야, 아빠가 꼭 지켜줄게.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태민의 속삭임이 조용한 새벽 공기에 스며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할 딸이 있었고, 같은 꿈을 꾸는 동료들이 있었고, 그리고 반드시 깨워야 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새로운 희망을 알리고 있었어요. 태민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7시. 태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지우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죠. 한성그룹과의 최종 결전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빠, 떨려요. 지우가 토스트를 반쯤 남기고 말했어요. 나도 떨린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태민의 손도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딸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가 오늘 깨어날 것 같아요. 지우의 말에 태민이 놀랐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꿈에서 봤어요. 엄마가 웃으면서 이제 안전하다고 했어요. 오전 8시 30분 시민회관 대강당. 최민중 기자와 동료들이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각종 카메라와 녹화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죠.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독립언론사 기자가 태민에게 보고했어요. 해외 언론사들도 연결되어 있나요? 네, CNN과 BBC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의 대기업 부패 스캔들이라고 하니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태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로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 서게 되는 거였죠. 같은 시간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 한철수 회장이 비서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뭐라고? 기자회견이라고? 네, 시민회관에서 오전 9시에 한성그룹 관련 중요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한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김태민 그 자식이 뭔가 꾸미고 있는 거군. 당장 막아. 어떻게 막을까요? 뭐든 해. 정전을 일으키든 화재 경보를 울리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여러 언론사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오전 9시 정각. 태민이 강단에 올라섰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고 기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ITM 솔루션 대표 김태민입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한성그룹의 충격적인 비리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이 증거들은 박서영 기자가 목숨을 걸고 수집한 것들입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첫 번째 증거입니다. 태민이 대형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한성그룹의 불법 자금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한철수 회장은 지난 10년간 총 3조 원의 돈을 불법적으로 조성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정치인들과의 뇌물거래 내역이 공개되었어요. 국회의원 12명, 고위 공무원 30여 명이 한철수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서영 기자의 교통사고는 사고가 아닙니다. 한성그룹이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계획한 것입니다. 이때 스크린에 한성그룹 직원들의 대화 녹음이 재생되었어요. 박서영 그 기자 처리해야겠어. 어떻게? 사고처럼 꾸며. 자연스럽게.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기자들이 충격에 빠졌죠. 기자회견이 생중계되면서 전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인터넷에는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SNS에서는 한성그룹 관련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죠. 이게 진짜예요? 한성그룹이 이런 짓을 했다고?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어요. 바로 그 순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침상에 누워있던 서영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박서영 환자가 반응하고 있어요. 의사가 달려와서 확인했어요. 뇌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의식을 되찾고 있는 것 같아요. 복도에 있던 TV에서는 태민의 기자회견이 계속 중계되고 있었죠. 서영이 작은 신음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죠. 여기가 어디지? 박서영 씨, 정신 차리셨나요? 병원이에요. 의사가 다급하게 상태를 확인했어요. 서영의 시선이 TV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저 사람은 TV 속에서 태민이 한성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태민이. 정말 태민이야?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태민이 지우와 함께 대기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김태민 씨죠? 서울대병원 의사입니다. 박서영 환자가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전화를 받은 태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진짜 깨어났어요? 아빠, 뭐래요? 지우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지우야, 엄마가 깨어나셨대. 정말요? 정말이에요? 지우가 태민의 목을 껴안으며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한편 한성그룹에서는 패닉 상태였어요. 한철수 회장이 사무실에서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있었죠. 다 끝났어. 완전히 망했어. 회장님,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이정훈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무슨 방법? 박서영이 깨어났다고 하니 아예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김태민과 그 아이도. 한철수의 눈에 광기가 어렸어요. 좋아. 어차피 망할 거면 다 같이 망하자. 즉시 병원으로 가. 박서영을 처리하고 와. 한철수의 명령에 검은 승합차 2대가 병원을 향해 출발했어요. 동시에 태민도 지우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죠. 서영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아빠, 빨리 가요. 엄마 보고 싶어요. 지우가 조급해했어요. 하지만 태민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한성그룹이 이대로 포기할 리가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서영이 의사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성그룹에 대해 조사한 것들, 모든 게 사실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니까요. 아니에요. 이걸 꼭 말해야 해요. 한철수가 얼마나 위험한 인간인지. 바로 그때 복도에서 수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이정훈이 직접 왔죠. 박서영의 병실이 어디인가요? 간호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환자 면회 시간이 아닌데요. 급한 일이에요. 이정훈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바로 그 순간 태민과 지우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태민은 복도를 걸어가는 수상한 남자들을 목격했어요. 지우야, 잠깐만. 태민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깨어났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한성그룹의 마지막 발악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었거든요. 태민은 복도에서 검은 정장의 남자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지우야, 여기서 잠깐 기다려. 왜요, 아빠? 아빠가 먼저 확인하고 올게. 태민이 지우를 간호사 스테이션 근처에 두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남자들이 서영의 병실 번호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정훈이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역시 한성그룹 놈들이야. 태민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서영의 병실 앞에 도착한 이정훈이 문을 열었어요. 서영이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죠. 누구세요? 서영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이정훈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박서영 기자님이시군요. 오늘 좋은 쇼를 보여주셨네요. 한성그룹 사람이군요. 서영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손은 몰래 비상벨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이정훈이 서영의 손목을 잡았어요. 복도에서 이 상황을 목격한 태민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면서 병실로 향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울대병원에서 환자가 위험에 처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동시에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우야,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움직이지 마. 아빠가 엄마를 데리고 올게.
태민의 손끝이 떨렸지만 서영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한철수 회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이정훈이 서영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더군요. 당신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이미 다 폭로했어요. 이제 와서 늦었죠. 서영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태민과 지우가 걱정되었죠. 그래서 더욱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요. 이정훈이 주사기를 꺼내는 순간이었어요. 그만해. 태민이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이정훈과 부하들이 놀라며 돌아봤죠. 김태민? 서영에게서 손 떼. 태민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간호사들과 의료진들이 소란 소리를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죠. 태민아. 서영이 10년 만에 태민을 직접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기다리던 지우는 아빠의 문자를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간호사 언니, 저기 나쁜 사람들이 우리 엄마를 괴롭히고 있어요. 지우가 간호사에게 말하며 병실을 가리켰어요. 뭐라고? 간호사가 복도를 보니 정말로 수상한 남자들이 서영의 병실로 들어가는 게 보였죠. 빨리 보안요원 부르세요. 지우의 말에 간호사가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태민이 이정훈에게 달려들자 부하들도 가세했어요. 좁은 병실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죠. 서영아, 일어날 수 있어? 태민이 서영에게 소리쳤어요. 응, 괜찮아. 서영이 간신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죠. 지우는 어디 있어? 안전한 곳에 있어. 걱정 마. 태민이 이정훈의 주먹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그때 지우가 병실 문 앞에 나타났어요. 간호사와 보안 요원들과 함께 있었죠. 저 사람들이에요. 우리 엄마를 해치려는 나쁜 사람들. 지우의 외침에 보안 요원들이 즉시 병실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모두 손들어. 혼란이 정리된 후 서영이 지우를 처음으로 보았어요. 지우야. 엄마. 지우가 서영의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10년 만에 이뤄진 진정한 가족의 재회였죠.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우리 지우 많이 컸구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영이 지우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태민도 다가와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태민아, 고마워. 지우를 지켜줘서. 서영이 태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안해, 서영아. 10년 동안 몰랐어서. 지우가 내 딸인 줄도 모르고. 괜찮아.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야. 서영의 말에 태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우리 정말 가족이에요? 지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태민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병원에 경찰들이 도착했어요. 김정우 검사도 함께 왔죠. 이정훈과 한성그룹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며 이정훈이 악을 썼어요. 이렇게 끝난 게 아니야. 한철수 회장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자회견 이후 수사당국이 한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었거든요. 같은 시간 한성그룹 본사에서는 한철수 회장이 도주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뒤쪽 출구로 나가세요. 비서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모든 출입구가 봉쇄된 상태였어요. 한철수 횡령과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한다. 검찰 수사관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한철수가 체념한 표정으로 수갑을 찼어요. 병원 병실에서 가족 3명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서영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의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죠.
지우야, 엄마가 아프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영이 지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아빠도 있고 엄마도 깨어났으니까요. 지우의 밝은 대답에 태민과 서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태민아, 정말 고마워. 나 대신 지우를 지켜줘서. 고마워할 사람은 나야. 서영이, 네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이제 어떻게 할까?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천천히 해요.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어요. 서영의 말에 태민이 안도했어요. 맞아요. 우리 가족은 이제 시작이에요. 지우가 두 사람의 손을 각각 잡으며 말했어요. 창밖으로 해질녘의 노을이 보였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죠. 한성그룹과의 끔찍한 악몽은 끝났고 이제 진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민은 더 이상 성공만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는 아버지였어요. 서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이제는 딸과 함께할 평범한 행복이 더 소중했죠. 그리고 지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함께하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거든요. 병실 안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어요. 한 달이 흐른 후 서영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병실에는 지우가 그린 그림들과 태민이 가져온 꽃들이 가득했죠. 엄마, 정말 집에 갈 수 있어요? 지우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진짜 집으로 가자. 서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회복 속도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거든요. 가족의 사랑이 가장 좋은 약이라더니 정말 맞는 것 같네요. 담당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태민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가족 3명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진정한 가족 여행이었죠. 어디로 갈까? 서영이,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 태민이 백미러로 서영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우리 셋이 함께 살 집을 찾으러 가면 어떨까? 서영의 제안에 지우가 손뼉을 쳤어요. 와, 정말요? 우리만의 집? 그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태민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새로 계약한 아파트에서 짐을 정리하며 서영과 태민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지우는 자신의 방을 꾸미느라 바빴죠. 서영아, 그때 왜 말하지 않았어? 지우를 임신했다는 걸.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0년 동안 궁금했던 질문이었거든요. 서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말하고 싶었어. 정말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네가 그때 얼마나 바빴는지 알고 있었거든. 그래도 태민아, 네가 성공하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 내가 임신 소식을 말하면 네 꿈을 방해할 것 같았어.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 네가 나와 아이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될까봐.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태민의 가슴이 아팠어요. 서영이 혼자 얼마나 많은 걸 감당했을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바보야. 그런 걸로 고민했구나. 네가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정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성공보다 훨씬 중요한 건 너와 지우였어. 10년 늦게 깨달았지만 태민이 서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지우가 거실로 나와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아빠, 엄마, 왜 우는 거예요? 응, 안 울고 있어. 서영이 급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행복해서 우는 거죠? 지우의 말에 태민과 서영이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그랬거든요. 기뻐서 우는 눈물도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9살 아이의 지혜로운 말에 두 어른이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후 태민이 회사에 나갔을 때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성그룹 사건 이후 오히려 더 많은 투자 제안이 들어왔던 거죠.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세 곳에서 투자 제안이 왔어요. 부장이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정의를 위해 싸운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좋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런가? 태민은 의외였어요. 회사가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성장할 기회가 생긴 거였죠. 하지만 이제 태민의 우선순위는 달랐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의 방향을 바꾸려고 해요. 태민이 임원회의에서 말했어요. 어떻게 바꾸시려고요?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태민의 새로운 비전에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성그룹 사건을 겪으면서 모두의 가치관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의 가족도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요. 한편 서영은 복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동료 기자들이 복귀를 적극 지지해 주었죠. 서영아, 네가 한성그룹을 무너뜨린 거잖아. 이제 진짜 언론계의 영웅이야. 최민준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영웅은 무슨,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서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이제 어떤 기사를 쓸 거야?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써보고 싶어. 절망적인 현실만 다루는 게 아니라. 지우는 새 학교에 전학을 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친구들을 사귀었죠. 우리 지우 어때? 학교 재미있어? 태민이 지우를 학교에 데리러 가며 물었어요. 네. 친구들이 아빠를 영웅이라고 해요. 영웅? 나쁜 사람들을 혼내준 아빠라고요. 자랑스러워요. 지우의 말에 태민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딸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어떤 성공보다 기뻤거든요. 주말 저녁 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만들고 있었어요. 서영이 요리를 하고 태민이 설거지를 하고 지우가 테이블을 차리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죠. 이렇게 평범한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태민이 중얼거렸어요. 맞아. 예전에는 바빠서 이런 시간을 가질 생각도 못했는데. 서영도 동감했어요. 우리 매일 이렇게 해요. 지우가 신나게 제안했어요.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며 태민은 과거를 돌아봤어요. 서영아, 내가 10년 전에 진짜 바보였구나. 왜? 성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공하겠다고 했으니까. 태민이 지우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어요. 지금이 진짜 성공인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아빠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지우의 말에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 서영이 말했어요. 뭐야? 정의로운 기사도 쓰고 싶지만 지우에게 좋은 엄마가 되는 것도 하고 싶어. 엄마는 이미 최고의 엄마예요. 지우가 서영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태민이에게도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 서영의 말에 태민이 놀랐어요. 아내, 우리 결혼하면 안 될까? 이제 정말 가족이 되자. 태민은 잠시 당황했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박서영, 나와 결혼해 줄래? 10년 늦었지만. 네. 서영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우가 박수를 치며 좋아했죠.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맞아. 이제 진짜 가족이야. 태민이 서영과 지우를 동시에 안으며 말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지우가 잠든 후 태민과 서영은 베란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꿈 같아. 이 모든 게. 태민이 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도 몇 달 전만 해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지도 몰랐는데 앞으로는 절대 위험한 일 하지 마. 이제 우리가 있잖아. 알았어. 이제 가족이 우선이야.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꿈꿨어요. 10년의 공백과 상처는 모두 치유되었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세 사람에게 더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어요. 따뜻한 봄날 아침, 넓은 거실이 있는 새 집에서 가족 3명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영이 만든 계란말이와 태민이 준비한 샐러드, 그리고 지우가 직접 짠 오렌지 주스가 놓여 있었죠. 아빠, 오늘 회사에서 또 상 받는 거 맞죠? 지우가 토스트를 베어물며 물었어요. 응, 올해의 사회공헌 기업상이래. 별거 아냐. 태민이 겸손하게 답하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죠. 별거 아니긴 뭐가 별거 아니야. 정말 자랑스러워. 서영이 태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결혼 반지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ITM 솔루션 사무실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직원들의 표정도 밝았고 사무실 한쪽에는 가족 친화 기업 인증패가 걸려 있었죠. 사장님, 오늘 시상식 준비 다 됐어요. 부장이 환하게 웃으며 보고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이건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는 거예요. 태민의 말에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거든요. 사장님이 달라지니까 회사 전체가 달라졌어요. 신입사원이 말했어요. 가족이 생기니까 직원들도 가족처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한편 서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시리즈 기사가 열려 있었죠. 이번 주 기사는 어때요? 동료 기자가 물어봤어요. 좋아요. 독자들 반응도 정말 뜨거워요. 이런 긍정적인 기사를 더 많이 쓰고 싶어졌어요. 서영의 얼굴이 밝았어요. 예전처럼 어두운 사건만 다루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는 게 더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한성그룹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는 가족이 있으니까 더 희망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지우는 새 학교에서 인기 만점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급식을 먹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죠. 지우야, 네 아빠 진짜 멋있다. TV에서 봤어. 응, 우리 아빠는 영웅이야.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도 유명한 기자라며? 맞아. 엄마는 착한 사람들 이야기를 써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져.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우에게 가장 소중한 건 부모님의 명성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저녁에 가족 3명이 함께 모였어요. 태민은 시상식에서 받은 트로피를 식탁에 놓고 있었죠. 우와, 정말 예쁘다. 지우가 트로피를 만지며 신기해했어요. 이것도 지우 덕분이야. 지우가 아빠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줬거든. 태민의 말에 지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제가 언제요? 지우가 아빠를 아빠로 만들어줬잖아.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해줬고, 서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어. 태민이 말했어요. 뭐예요? 우리 회사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 초등학교에 도입되기로 했어. 정말요? 대단해요. 서영이 박수를 쳤어요.
아이들이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래요. 지우 같은 아이들을 위한 거죠. 태민이 지우를 바라보며 설명했어요. 이제 태민의 사업 목표는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나도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 서영이 말했어요. 어떤 거예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 기자라는 직업을 소개하면서 꿈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야. 좋은 아이디어네요. 태민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엄마, 저도 나중에 기자 될 수 있어요? 지우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물론이지. 지우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어. 저는 아빠처럼 회사도 만들고 엄마처럼 기자도 하고 싶어요. 지우의 말에 두 어른이 웃었어요. 욕심쟁이구나. 하지만 다 할 수 있어. 정말요? 그럼. 지우는 특별하거든. 태민이 지우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어요. 왜 특별해요?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나게 해준 천사니까. 서영의 말에 지우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주말 오후 가족 3명은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1년 전 태민과 지우가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근처였죠.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지? 태민이 지우에게 말했어요. 맞아요. 그때 정말 무서웠는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지우가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바라봤죠.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서영이 말했어요. 정말 기적 같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맞아.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태민도 동감했어요. 한성그룹 나쁜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를 만나게 해줬네요. 지우의 말에 두 어른이 놀랐어요. 지우가 참 철학적이야. 제가 뭘 어떻게 해도 우리는 만날 운명이었을 거예요. 앞으로 뭘 하고 싶어? 태민이 서영에게 물었어요. 지우가 다 클 때까지 좋은 엄마이고 싶어.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사도 계속 쓰고 싶고. 나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좋은 아빠이면서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서영의 칭찬에 태민이 뿌듯해했어요. 저는 부모님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지우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한강 위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졌죠. 이 순간을 기억해 두자. 태민이 말했어요. 왜요?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니까. 맞아요. 이 기분을 평생 잊지 말아요. 서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을 찍자고 지우가 제안했고 지나가던 분이 도와주어서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석양을 배경으로 한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우가 잠들었어요. 태민과 서영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죠. 행복하다. 나도. 10년을 돌아서 온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였나 봐. 태민의 말에 서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지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 부모가 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 집에 도착해서 지우를 침대에 눕혀주고 태민과 서영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오늘도 완벽한 하루였어. 내일은 더 좋을 거야. 어떻게 알아?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태민과 서영이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이 작은 집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1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죠. 성공과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우의 방에서 들려오는 평온한 숨소리,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많은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진짜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